중국 매체에서 중국 남자축구 체급별로 2년에 4번씩 한국에 패한 공안증 계속 한국팀의 0대2로 패해 올림픽팀은 또 졌습니다. 반면 이번 U23 아시안컵에서 여러 동남아시아 팀들이 연이어 승리를 거두고 있는 상황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며 이러한 차이는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등 절망한 분위기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23세 축구대표팀은 19일 오후 10시 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파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2024 아시아 축구연맹 U23 아시안컵 B조 2차전에서 이영준의 멀티골이 터져 중국을 2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UAE와 1차전 추가시간 헤딩 결승골을 터뜨렸던 이영준은 2경기 연속 결승골을 추가했습니다. 이영준의 추가골까지 터진 한국이 2연승으로 8강행을 조기에 확정지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한중 경기를 앞두고 자신만만했습니다. 한국의 첫 경기를 보면 계속 크로스로 올려 헤드를 시도하는 단순한 구식 축구를 구사하고 힘이 있지만 유로파 선수들이 거의 합류하지 못해 기량이 떨어지니 절호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0대1로 패한 데 이어 한국에도 2골을 내주며 2연패를 당한 중국 남자축구 올림픽 대표팀 아랍에미리트와의 명예로운 대결이 남아있지만 바레인 올림픽 티켓을 노리는 이들의 임무는 일찌감치 끝난 상태.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이어 남녀 모두 올림픽 진출에 실패한 것입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전반 15분 정도부터 중국이 약 20분 동안 강하게 밀어붙였는데요. 중국은 촘촘하게 수비벽을 유지한 채 강한 압박으로 공을 가로채 빠른 역습을 우리는 중국을 초기부터 결정적인 골 찬스를 허용했지만 이날 우리 대표팀의 골키퍼 김정훈이 미친 선방을 펼치며 중국의 공격을 막아냈고 전반 35분 이영준이 중국의 골문에 강력한 슈팅을 꽂아 넣으며 흐름을 단번에 바꿔버렸습니다. 또한 후반 초반에도 중국은 미친듯이 몰아붙이며 추격의 의지를 불태웠지만 후반 25분 이번에도 이영준은 이태석이 내준 패스를 페널티 박스 안에서 잡아 퍼스트 터치 따돌리고 상대 다리 사이로 기술적인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중국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사실 이날 경기는 중국의 패에서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팀의 선수들의 몸이 무거웠습니다. 경기는 지배했지만 공격 작업이 세밀하지 못했고 상대가 수비 조직을 공략하는 것을 어려워했으며 수비 시에도 서로 호흡이 맞지 않고 따라가지 못하는 장면을 연출했으나 중국팀보다 확실한 개인 실력 차이로 경기를 이겼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중국팀 감독은 아쉬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좋은 특징, 특히 정신적인 속성을 발휘한다면 상대방을 좀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경기 모두에서 선수들은 여전히 감독의 좋은 전술 의도 중 일부를 수행했습니다. 한국 일본과의 조별리그 두 경기에서 중국팀 선수들은 아쉬움이 많아 보입니다. 일본전에서는 일본 주전 센터백이 경기 17분 만에 부정, 팔꿈치로 퇴장당해 전반 추가 시간까지 86분 넘게 한 명을 더 때린 중국은 여전히 패전을 만회하지 못했습니다. 최 원장은 또한 단독 기회를 낭비했습니다. 한국전에선 상대보다 훨씬 많은 절호의 기회를 만들었지만 한 골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경기 전체의 축소판이 되었습니다. 최 원장이 기회를 놓친 직후 중국팀은 우리에게 징벌을 받았고 중국인들은 한국팀은 전체 경기에서 단 2번 기회뿐인데 모두 성공했다며 감탄합니다. 중국한 지역 매체는 한 번의 기회를 놓친 것은 불운 탓이겠지만 두 경기에서 여러 차례 기회를 날린 것은 선수 개개인의 실력 차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중국팀이 일찍 탈락한 것은 역시 기량이 남보다 못하기 때문에 어깨를 으쓱거리며 탄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중국팀 청야 오둔 감독은 당연히 아쉬움이 있겠지만 아쉽다고 하셨죠. 이미 경기가 끝났으니 저희 스스로 열심히 훈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기를 본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국가대표 축구팀의 슬로건이 최악이 없다. 오직 더 나쁠 뿐. 이라니 중국 축구 팬들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술의 천재 청여우둥 원래 만화 팬이었군요. 노이어가 성여동의 전술을 보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도 힘들게 뛰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2대0으로 이겼어? 노이어가 크게 외치네요. 어디서 이런 감독이 나타났나? 이토록 천재적인가? 바이에른의 새 감독은 당신밖에 없다. 나는 골키퍼에서 공격수로 변신하고 싶다. 왜 한국이 경기를 결정짓는가를 보라. 한국이 첫 골을 넣었을 때 그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살펴보세요. 상대의 진행 중에 볼 컨트롤이 얼마나 우수한지, 슛을 하기 전에 얼마나 합리적으로 조절하는지를 보지 못하나요? 최 원장이 좋은 기회를 만들었지만 공과 사람의 조합은 얼마나 강력한가? 바이어는 등을 돌려 강제로 슛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왜 강제로 몸을 돌려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공격 조직이 충분히 정교하지 않고 패스와 볼 컨트롤 수준이 많이 뒤떨어져 단지 몸싸움과 돌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수들은 클럽에서 주전으로 출전하고 있지만 대표팀 훈련에서는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안컵에서도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고 클럽으로 돌아가면 자리마저 잃게 됩니다. 이제 대표팀 훈련을 변명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당신의 관점이 잘못 설정되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에게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적은 점수 차로 지면 승리한 것과 마찬가지이며
무승부는 승리로 간주됩니다. 둘째, 이 두 경기는 예상보다 훨씬 나았으며 몇 차례 1대1 기회가 있었고 골대를 맞히기도 했습니다. 단지 마지막에 우리는 약간의 운이 부족했고 상대는 운이 좋았습니다. 보통 일본과 한국에 맞서 싸울 때 이 경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골 점유율이 억제되고 슈팅 횟수에서 압도당하며 유효슛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비선을 뚫지 못하고 효과적인 공격을 조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격은 단지 바깥에서 몇 발을 날려보는 것에 의존하며 수비에서는 옐로 카드를 사용해 성공적으로 방어합니다. 그러나 어제 한국과의 경기에서는 시작부터 점수를 내지 못했지만 내용 면에서는 좋았습니다. 우리의 유효슛이 상대보다 많았으며 한국은 이번에 슛으로 2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운이 너무 나빴고 결정력이 부족했지만 기회는 분명히 생겼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을 집으로 돌아보내고 이제 우리는 조일이 자리를 위해 일본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선수들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